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편집을 마쳤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에게 배포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익스포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익스포트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MP4 포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퀀스 창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일 메뉴에 가시면 익스포트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를 해서 눌러보시면 새로 창이 하나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자, 이 창에 보시면 익스포트 세팅이라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 옵션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자, 먼저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소스 형태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하고 아웃풋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팅을 잘못하셨다면 이 소스 부분과 아웃풋에 해당하는 영상이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블랙 부분이 나온다든지 레터박스라든지 아니면 필라박스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프리셋 중에서 프리셋 중에 DV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 그 720-480으로 되어 있는 4:3 포맷을 갖다 이렇게 지정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소스는 지금 16:9 영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또 소스를 확인하는 방법, 여기 1280, 72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웃풋은 720-480. 그 옆에 보시면 픽셀 에스펙트 레시오가 0.9091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픽셀 에스펙트 레시오 자체가 틀린 거죠. 자, 그리고 로우 픽셀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프로그레시브고 뭐 이건 뭐 틀려도 크게 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는 비율입니다. 프레임 에스펙트 레시오가 틀린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4:3 비율을 갖다 쓰고 있는 거고 이 녀석은 지금 16:9의 비율을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블랙 공간이 나오는데 이 아웃풋을 갖다 클릭해서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얘는 폭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아래가 이렇게 블랙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아웃풋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아웃풋 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갖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비율을 틀리게 지정을 하셨다든지 원본하고 익스포트가 되는 아웃풋의 포맷에 대해서 설정을 잘못해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런 거 확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라인이 많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것 자체도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픽셀 에스펙트 레시오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워라고 되어 있는 필드 문제입니다. 필드. 만약에 본인의 영상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필드라고 하는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프리셋이라고 하는 옵션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누르지 마시고요. 자, 제일 처음 해주셔야 될 것. 저는 일단 잘 모르겠고 같은 사이즈로 먼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갖다 먼저 눌러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을 누르면 확장자가 엠팩으로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을 갖다 눌러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들은 요 녀석을 눌러서 엠팩으로 그냥 본인이 부신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녀석이 이 플레이가 제대로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포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게 만들길 원하시는 요즘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포맷에서 이 포맷이라고 하는 것들은 파일의 확장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퀵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있는 이 퀵타임 포맷을 선택하시면 확장자가 MOV로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 있는 H.264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확장자가 보시는 것처럼 MP4라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포맷을 갖다가 선택을 하시게 되면 컨테이너 혹은 확장자라고 부르게 되는 그 파일의 형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자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 저장할 위치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데스크탑에다가 지정을 하고 카카라고 까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이름을 지정해 놓고 자,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것,
체크. 자, 익스포트 오디오하고 비디오를 둘 다 익스포트 하겠다. 저는 오디오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거 체크 해제하시면 비디오 부분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두 개가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제대로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설정한 것이 제대로 되었느냐, 여기에서 그냥 OK를 갖다 눌러주시면 망하는 겁니다. 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하고 소스 부분을 갖다 여기다 눈여겨보셔야 될 게, 소스의 사이즈, 아웃풋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먼저 맞춰주셔야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사이즈가 같아야 됩니다. 물론 소스는 좀 크게 작업을 하고 아웃풋은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보기 위해서 좀 작게 만들었다, 이런 경우는 전체적인 비율만 줄여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소스와 아웃풋을 같게 세팅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펙트,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는 비디오 부분과 오디오 부분만 세팅을 합니다. 자, 먼저 비디오 부분을 갖다 체크를 해 주시고, 이 탭 부분, 비디오 탭을, 비디오 부분의 사이즈를 봐야겠죠? 자, 여기에서 비디오 부분의 원래 사이즈를, 소스 사이즈를 갖다가 입력을 해 주셔도 되는데, 자, 여기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80이라고 쓰고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옵션이 나와요. 프레임 사이즈하고 프레임 레이트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OK를 해놓고 봤더니 이 녀석이 지금, 그럼 얘 때문에 그런가? 얘를 갖다 체크를 해주시고 원래대로 사이즈를 720으로 입력을 합니다. 근데 바뀌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그 H264를 갖다 선택하기 전에 DV 포맷을 한번 선택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상태에서 꼬여 있는 건데요. 매치 소스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실제 있었던, 원래 있었던 우리가 작업을 했던 사이즈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두 번째 필드 옵션 봐야죠. 네, 필드 옵션. 제 필드 옵션을 갖다 열어서 보면은, 자, 어퍼 필드냐, 로우 아니면 프로그레시브냐, 이 어퍼 필드냐, 로우 필드냐, 이건 뭐죠? 인터레이스인지를 갖다 물어보는 거고요. 프로그레시브인지 인터레이스인지, 인터레이스라면 어떤 포맷이 어떤 필드가 우선인지를, 필드 우선순위를 갖다가 여기서 필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저희는 익스포트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을 PC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레시브로 선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스펙트 레시오, 픽셀 에스펙트 레시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우리는 스퀘어 픽셀 1:1 정사각형 픽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나갑니다. 오디오 부분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세팅을 하시거나 이럴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자, 이 비트레이트 세팅이 있는데, 이 비트레이트 세팅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상의 퀄리티하고 가장 밀도가 높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녀석이 이 비트레이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트레이트 인코딩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CBR 방식하고 VBR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CBR 방식은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비율로 압축을 하겠다라는 방식인데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무식하게 영상이 단순해도 똑같은 비율을 막 압축을 갖다 해 나가기 때문에 비효율 쪽에서 그렇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는 VBR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 VBR 방식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녀석은 영상의 복잡도가 많으면 영상의 압축을 좀 덜하고, 이쪽은 배경이 좀 단순한데 이런 경우라면 압축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VBR 2패스를 갖다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타겟 비트레이트하고 맥시멈 비트레이트가 있는데,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이 맥시멈 비트레이트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올려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얘는 용량하고 관계가 있는 녀석이 아니고요. 얘는 맥시멈을 어디까지 찍게 해줄 것인지를 설정을 해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많이 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4메가가 얘를 올린다고 이렇게 뭐 데이터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타겟 비트레이트인데, 기본적으로 얘는 메가 bps이기 때문에 초당 몇 메가 정도로 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작업을 1280에 720 사이즈로 작업을 할 경우에 저 좀 고화질로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얘를 12메가 정도에서 16메가 정도 사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자마자 숫자가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얘가 만약에 1920에 1080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풀 HD 사이즈다 라고 하시면 최소 15메가에서 25메가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을 갖다 주는 거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답이 없어요. 영상이 FHD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막에서 사람이 혼자 걸어가는 영상으로 뭐 전체가 다 구성이 된 영상이다 이런 경우는 영상 퀄리티를 갖다가 굉장히 올리면서도 사이즈를 대단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영상이고 작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정글을 갖다가 뛰어다닌다든지 파티클이 엄청나게 많이 쓴다든지 이런 복잡한 영상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비트레이트를 갖다가 대단히 많이 주셔야 돼요. 평균 값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메가에서 뭐 12메가에서 15메가 뭐 맥시멈 16메가 정도 이렇게 타겟으로 설정하시면 아마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상의 퀄리티를 그대로 뽑아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맥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제가 여기서 16이라고 썼기 때문에 16Mbps, 타겟이 16Mbps고 맥시멈이 35메가. 자, 여기 맥시멈 35메가로 되어 있는데 얘를 줄이면 주나요? 예, 줄지 않습니다. 얘를 올리면 바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타겟 비트레이트를 이 상태에서 한 13메가에서 15메가 정도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영상에 따라서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쓸데없는 그 데이터 낭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너무 낮게 주면은 영상이 약간 뭉글뭉글 깨지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약간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영상이 좀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트레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본인 스스로 좀 만들어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약 10메가 정도만 올려서 여기에서는 15메가를 줬으니까 여기 25메가 정도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VLS가 아니니까 체크하실 필요 없고 나머지 다 그냥 쭉 넘어가시고 자, 경로 아까 어디에 있었는지 저장하시고 이 다음에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익스포트는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투패스를 지정했죠. 투패스를 지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저장을 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렌더링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익스포트가 끝났습니다. 익스포트가 끝났으면 항상 확인을 해야겠죠? 네, 더블 클릭해서 아까 우리 까라고 하는 거를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깨지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고요. 소리를 좀 줄여놓고 동영상을 좀 보면은 특별히 이 정도 퀄리티면 엄청나게 좋지는 않지만 원본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원본하고 비교해서 잘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만 좀 잘 확인을 해서 얘가 좀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뭉개졌는데 라고 하시면 비트레이트를 갖다 좀 올려주셔야겠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적정한 비트레이트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레이트 조절을 하는 부분으로 익스포트 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자, MP4로 익스포트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